어쨌든 이중 구조잖아. 그래서 이중 구조에 대해서는 사실 트라이는 많았었는데 그거를 깨고 나오는 방식이 마음에 든 거지. 근데 그리고 심지어 이중 구조임을 처음부터 명시를 하고 있잖아. 그것도 좀 신선했고, 나는 모두가 이제 이중 구조인 거 알고 있고 너네도 그 이중을 지켜야 돼. 나도 포함을 시킨 거지. 그걸 깨져가 나왔을 때도 나는 그들과 함께 해야 돼. 그들과 함께 유치장을 가야 돼. 되게 이게 벽을 깬 듯 하면서 깨지 못한 느낌이 들고 되게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거에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있었어. 그리고 가끔은 이제 그들만의 사회벽을 깨서 저희 이 씬 넘어가고 싶은데 괜찮죠?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잖아. 근데 거기서 우리는 그냥 일반 관객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가장 결혼식에 들어간 뜻을 함께하는 하객이 아닌 거지. 동진. 나조차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서 되게 새로웠어. 나 다 몰입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었나 싶은 거지. 그래서 좋았다. 나는 이게 이중구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관객으로 들어간 거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게 이중구조에 우리가 일부라는 걸 잊고 보는 순간이 있단 말이야. 얘네가 극중 극을 할 때나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진짜 말고 가짜의 그 연극을 볼 때의 관객이 되는 관객이 될 때는 우리는 이미 관객이었고 그치 여기서도 관객이니까 내가 여기 그게 파트라는 거를 깜빡하고 나는 이미 관객으로 왔고 똑같이 관객이니까 상태로 보고 있을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그 관객으로 바깥에서도 관객이었고 그 안에도 관객이니까 그 구성 안에로 들어갔을 때도 어쨌든 관객이니까. 그러니까 내 본분이 하객 아닙니까? 아니지. 애매하다. 하객인데 위장 하객인 거잖아. 위장 하객이고 나는 관객이 그 안에서의 관객의 입장인 건지 내가 그 밖에 이 전체 극을 보고 있는 관객의 입장인 건지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었어. 그 사이에 이제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이 있는 거지. 내가 이걸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테베랜드가 약간 좀 그게 모호했거든. 그래? 어느 순간에는 내가 저 사람이 연기하고 있는 게 두 캐릭터가 있으면 그 두 캐릭터 중에 누군지 모르겠는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는 그 배우가 그렇게 왔다 갔다 연기를 함으로써 혼자서 나를 되게 혼란스럽게 했으면 여기서는 그게 구조 자체가 내가 이 극의 관객인지 전체 극의 관객인지를 뭔가 혼란스럽게 하는 그게 있었다?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근데 또 심지어 역할이 똑같으니까. 어쨌든 극중 극을 넣는다는 거는 이 순간에 자기가 이 극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 극중 극인지 아니면 전체 극인지를 모호하게 하고 싶은 부분이 어느 순간에 있는 거잖아. 어쨌든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그걸 하고 싶어서 극중 극을 넣는 경우가 좀 있잖아. 근데 그래서 그 두 개가 되게 딱 비교가 된달까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극을 끝내는 방식? 이거는 뭐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극을 끝내는 방식이 어쨌든 되게 갑작스럽고 되게 당황스럽잖아. 불친절하지. 그리고 이게 정말 끝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나서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아. 맞아. 다들 퇴장에 일어나서. 그래서 이게 자처를 하러 갔을 때 만약에 좀 이렇게 뭐 여러 번 회전을 돈 사람들이 많으면 좀 빠르게 이게 좀 식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이게 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좀 처해져야 된다고 보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운이 좋아서 내내 회차에는 사람들이 좀 늦게 나갔거든. 그래? 그게 그래도 그 초반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회전을 돈 사람들은 항상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도 사람들이 좀 천천히 나가주는 편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처음 봤을 때 머뭇거릴 그 시간이 좀 있었어. 나가라고 하는데. 두 번째 때 어땠어? 내가 너의 두 번째가 내 첫 번째잖아. 근데 그때는 조금 더 사람들 빨리 일어났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가라고 할 때 너무 착하게 말을 잘 듣는 거야. 그래? 왜냐면 처음에는 봤을 때 나가라고? 왜? 이게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의 혼란스러움이 모두가 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있어가지고 의도치 않게 저 사람이 시키는 걸 우리가 안 하는 것처럼 됐어. 나가라고 하는데 반항하는 것처럼. 그 극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저 사람들의 동지라서 그게 끌려나가지 몰입이 끝나지 않은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그래서 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길게 이어지는 게 내가 저 사람들의 동지의 입장을 부여받았다는 측면에서는 좀 좋은 거라고 보거든. 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되게 의리를 지키고 싶어지더라고. 근데 그 너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마지막 회차 가까우면은 회전가들이 많으니까 그냥 우리 막공 때는 그냥 안 나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글들이 있더라고. 그냥 우리 끝까지 반항하면 안 돼? 아니 그냥 물론 그거는 이제 조금 있을 수 없긴 한데. 있을 수 없긴 하고 그것도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정말 그게 일부가 아니라 그 글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그거는 의도가 아니라 생각하거든. 근데 그 마음도 이해는 해. 왜냐면은 너가 말한 것처럼 나는 이들의 동지이니까. 근데 나는 한 번도 그 동지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나는 그 동지로서의 생각은 자처 때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자둘 때는 오히려 좀 더 객관적으로 봤던 것 같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뭔가 어떤 액션이나 이런 우리를 시키는 뭔가가 뭘 의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둘 때는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아무래도 한 번 봤으니까. 첫 번째는 스토리를 따라가니까 이 사람들의 뭔가 가장 결혼식이 이 연극이 방해를 받거나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나는 내가 같이 불안해지는 거야. 이 사람들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직 그게 뭔지 캐치를 못했는데 지금 이게 끝나버리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뭐 이렇게 알림이 들어오고 하니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내가 동지로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치? 이 사람들의 맞지. 그런 뭔가 연극이 방해받는 게 불안했던 거잖아. 근데 자둘 때는 일단 알고 보는 것도 있거니와 그때는 좀 더 이 선서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이 들었달까? 그때는 그냥 시키는 거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하면서 했는데 두 번째는 이거를 왜 내가 했어야만 했을까? 이 사람들 왜 우리한테 이걸 시켰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에 좀 많이 집중을 해서 그런지 좀 더 떨어져서 본 것 같았어. 와, 나랑 정확하게 반대야. 난 자처시 그랬고 자둘이 그랬어, 오히려. 자처는 그 모든 걸 의심하고 모든 장치에 대해서 이건 왜 들어왔고 왜 저러고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은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나는 그 모든 플롯이라던가 위치, 연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게 스포가 되게 중요한 극이잖아. 그래서 최대한 피하고 갔다고 했잖아. 진짜 약간 완전 백지 상태로 갔다는 걸 넌 알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약간 모든 걸 의심하면서 봤던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너의 자둘처럼 제작자의 느낌으로 봤고 두 번째가 오히려 내용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들에게 더 쉽게 몰입을 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은 이들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아니까 알고 간 회전러가 된 거지. 그 연극에 그 안의 연극에 이제 회전러이자 동지로서 그들을 다시 한번 만나러 간 느낌이 드는 거야. 물론 이제 배우와 캐스팅이 달랐지만은 이제 동지 한 명 더 데리고 간 거지 나는. 약간 그랬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다르구나. 신기하네. 근데 연출도 되게 좋았어. 방해를 받는 그런 순간들이 하나하나 너 말대로 불안하게 만들고 계속 이 현실로 우리를 끌어내는 그런 장치들이잖아. 그리고 그게 진짜 명확한 게 처음에 이제 끌려나갈 때 이제 백스가 나간단 말이야. 백스가 나와가지고 밖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안으로도 마이크가 수렴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너네 들어야 돼 라는 장치거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나는 느낌이 오는 거야. 이건 내가 지금 이 연극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난 이 군상극이 어떻게 흘러나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분석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 이렇게 장치를 둔 이유가 있는데 분명히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이게 그게 그 끝을 예상하지 못했어. 어쨌든 그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야. 맞아. 그래서 그 연출이 되게 치밀하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모든 게 마지막 스포트인 막 결말을 향해 달아갔을 때 이 모든 것에 대한 종착점이 이거였나? 근데 종착점도 그거는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 나는 그냥 이 사람들 얘기하고자 했던 거 그런 거 다 그냥 다 때려버리고 그냥 지금 너네가 하는 건 불법이잖아. 이게 그냥 확 현실이 팡 하고 그냥 다 깨져버린 느낌이야. 그 순간 뭔가 약간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나 역시 어쨌든 이들의 그 이야기에 거의 빠져듯이 그냥 보고 있었단 말이야. 찰리가 아담의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됐지? 찰리는 나쁜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하고 있는데 결론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빵! 그래서 나는 더더욱 엔딩이 좋았다. 늘 뜬금없고 어이가 없지만 그게 너무나 현실이야. 그냥 뒤통수 맞은 느낌이 좋은 것 같아. 항상 재밌지. 당했으니까. 당하고 근데 그 당한 게 기분 나쁜 당함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예상을 못하게 했구나. 맞아. 예상을 틀렸는데 기분이 좋을 수 있구나를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작품인 거야. 그리고 예상을 해도 진짜 마지막 순간쯤 가서야 예상이 돼. 그치. 그러니까. 근데 그걸 예상을 했어도 마지막에 진짜 칠리 등장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걸 자체인데.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는 아예 숨겨진 인물이고 그 아예 오픈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정말 갑자기 선녀와 나무꾼의 그 이동주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는 저 사람의 정체가 뭘 거라는 걸 알고는 있어. 알고는 있지만 이걸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할 건데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마무리했단다? 짜잔! 하고 보여주는 그 방식이 되게 좋았어. 맞아. 그게 약간 그 새로운 인물 하나가 결말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지. 그래서 그 구성이 좋았던 것 같아. 난 하객석에 앉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앉아보고 싶었어, 정말. 그러면 정말 내가 더 그게 일부니까. 맞아, 그치. 그냥 같이 하고 있는 느낌이 될 것 같기는 해. 근데 그거 알아? 실제 대본에는 하객석에 대한 얘기가 없어. 거기는 하객석에 대한 얘기가 없고 하나도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 조금 변형을 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그거는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프로덕션이 도입한 거면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사실 어때? 하객석에 앉아셨던 분이 있잖아. 감상이 어땠어? 거기서만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 객석은 어쨌든 얘를 극을 보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큰데 하객석은 정말 곁에서 볼 수 있는 거여서 그게 앉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반응이었고 그다음에 그게 역할을 맡든 안 맡든과 상관없이 일단 각도에 따라서 원래 객석에서는 안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 장면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표정이 안 보이는 우리 쪽에서는 그 구도상 표정이 안 보이는 게 하객석에서는 보이니까 그런 거가 궁금했다면 앉을만 하지 않나. 왜냐면 배우는 입장에서 360도를 다 경계를 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경계를 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앞면뿐이니까 나는 근데 그 의도가 있다면은 그 의도를 맞춰주는 게 관객된 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에 그 표정을 봤을 때의 또 즐거움이 있잖아. 의도랑 상관없이 그때 안 보이게끔 하는 의도는 알아. 근데 그때 표정이 궁금해. 그러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지. 그치. 그런 의미에서 하객석의 도입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그렇게 궁금한 시는 없었어. 난 그냥 참여를 한다는 입장에서 좀 더 가까이서 참여를 한다는 입장에서 앉아보고 싶었어. 결국 못 구했지만. 못 갔지만. 못 구했지만. 슬프도다. 재현이 올라온다면 차라리 해보시는 것 같아. 한번 그때쯤 가면. 찰리부터 가볼까요? 찰리. 일단 공통으로 봤던 제목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범찰릭은 제일 정석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 둘이 얘기를 해봤을 때 왠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항상 베리에이션을 많이 넣는 분인데 아 그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극을 할 때 좀 많이 베리에이션을 넣었던 것 같거든 내 느낌에. 근데 여기서는 의외로 좀 정석이지 않나 싶었어. 진짜 찰리의 그런 제스처나 행동들도 많이 가져왔고 그걸 되게 중간중간에 적절한 포인트에 잘 삽입을 했고 아담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 아담에 맞춰서 말투나 행동을 잘 구사를 했고 물론 진짜 찰리 누구로 나오냐에 따라 감상이 많이 바뀌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봤던 회차에 한해서 봤던 진짜 찰리긴 오대석 배우의
보기에는 정말 잘 어울리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정수 배우나 손성은 배우가 왔을 때 그렇게 안 맞지는 않아. 근데 이제 우대석이 찰떡이긴 하고, 그리고 순식간에 자기 진짜 신분이 애동으로 돌아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 너무 잘 너무 말하기 좀 그런데 너무 둘이 동기화가 잘 됐어. 그래 맞아. 어떻게 보면은 저 박정원 배우의 느낌이 좀 더 있었어. 아니까. 저런 식의 연기가 본인 연기가 아니었다는 걸 아는데 약간 박정원 배우를 따라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모먼트가 있었어. 그게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비중상 진짜 그치. 본인의 모습은 되게 적고 나머지 그들이 연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기니까 거기서 좀 더 본인 연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같아. 그치 맞아. 그래서 좋았어.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박정원 배우가 박정원으로 연기를 하니까 맞아 그걸 따라 박정원이 따라하는 김재범이 되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거를 따라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 근데 아담이자 하리를 박정원 배우로 통일해서 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담일 때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 김재범 배우가 그게 좀 궁금하긴 해. 그날 되게 찰떡이어서 좋았어. 맞아. 그게. 깜짝 놀랐어. 내가 그래서 저렇게 연기가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대단하다. 가장 너 말대로 정석적으로 제작자가 의도한 내용을 다 담아서 내는 첼릭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약간 비교 아닌 비교가 된다면 주민진 첼릭은 진짜 첼릭의 모먼트를 좀 덜 보여주는 첼릭이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처음에 자처를 주민진 첼릭으로 해서 몰랐는데 그때 이제 같이 보셨던 그분이 너무 아쉽다고 이게 잘 안 보여서 자처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웠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점프를 한 것 같지 않냐. 원래 단계별로 조금씩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서 의심을 할 포인트를 조금씩은 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약간 뜬금없는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그걸 아주 모자라칠 정도는 아니고 좀 횟수가 적어서 좀 몇 번 더 있었으면 알아채기 쉬웠겠다? 그 사람이 첼릭이 아니라 레더맨.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성격에 있어서 보여주는 성격에 있어서는 첼릭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본인의 캐릭터에서 정말 놀랍게도 제일 젠틀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난 그게 문제라 생각해. 첼릭은 젠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 개인적인 의견이야. 나는 그래서 난 되게 혼란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너무 젠틀하니까 나는 흑심이 없는 줄 알았어.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내가 괜히 나쁘게 생각을 해서 저게 되게 흑심 있는 것처럼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나쁘게 생각해서 그렇게 보이는 건가? 저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이 되게 젠틀하게 얘기하고 정말 선의로 그런 뭔가 초대권도 주고 한 건데 내가 시커멓게 생각을 하나 너무 보다. 찌들었다. 세상이 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야. 그래갖고 그게 맞았어? 이런 모먼트가 나중에 의외로 생기더라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않나? 근데 그게 아주 나쁘지는 않았던 게 오히려 보기가 덜 불편했어. 그렇지. 그거는 반길해야지. 처음에 만약 좀 더 흑심이 많이 보이는 첼릭으로 갔으면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 내가 보고 있는 자체가 시작부터 너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너무 이 극 자체가 정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시점에선가는 그 시점이 되게 빨리 찾아왔을 것 같아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텍스트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첼릭이 되게 젠틀하거든. 그러니까 젠틀하면서 그 연기에 그 나이스한 개새끼가 그러니까 나이스한 새끼야. 걔가 안 붙어. 오히려 주민진 배우가 대본을 가장 잘 해석한 걸 수도 있어. 그니까 배우들이 추가로 이제 자기 캐릭터 해석에 따라서 좀 추가를 한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실제로 진짜 첼릭이 그런 메이랑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거는 명확하게 드러나잖아. 이제 지문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고증? 고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연극 속에 잘 녹여내려면은 결국에는 배우의 선택이거든. 이거를 불편하게 하되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첼릭의 확실하게 보여줄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그냥 아예
이런 거를 다 이제 숨겨놓고 숨겨놓은 의도로 갈 것이냐. 근데 그게 덜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그렇긴 한데 반전을 주는 의도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보면 첼릭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해석도 있어, 분명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이 아덤이 바보라서 당하는 건지 맞아. 아니면 얘가 정말 꿍꿍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대본을 쓰는 건지 그게 좀 더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 나조차 첼릭한테 공감한 부분이 많아. 그러다 보니 이게 내가 첼릭에 대해서 되게 나조차도 이중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첼릭 배우가 되게 젠틀하게 연기를 한다. 너가 말한 것처럼 내가 썩어서 잘못 보고 있나 이 생각을 할 정도면은 정말 첼릭에게 나도 처음 백수처럼 선동당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되게 위험하다. 이쪽으로 가면은 다른 의미로 내가 위험하다. 이쪽으로 가면은 그냥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제 정석적인 김지훈 배우가 오히려 좋았다. 그래서 나는 그 주민님 첼릭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 컸어, 뒤에. 그렇겠다. 그렇겠다. 왜냐면 이 사람은 너무 젠틀해 보였고 의도가 없어 보였는데 갑자기 약간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던 의심이 갑자기 만개를 해버리는 어느 순간. 그치. 맛있네. 이런 느낌으로. 맞잖아. 그때 희열감도 있었겠지. 그래서 약간 그 갭 차이가 있어서 더 좀 좋았을 수도 있겠다. 그렇겠다. 장단은 항상 있으니까. 맞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를 다루게 하기 쉽지 않은, 물론 모든 캐릭터가 그렇긴 해.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모든 캐릭터가 그렇게 더블, 트리플, 쿼드 캐스팅이 될 경우에 각자 다른 캐릭터를 분석하고 만들어 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잖아. 지문은 정해져 있고 넘버는 정해져 있으니까. 너가 말한 그 불편한 모먼트가 여자 남자가 달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는 피해자인 경우가 좀 많잖아. 성희롱을 당하든 이렇게 성적 요구를 그렇게 되면 보통 여자가 피해자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내가 메이한테 이입을 해서 첼릭이 개새끼로 보이잖아. 그 순간 불편해지고. 그리고 김동현 배우는 되게 날것의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 감정 표현도 되게 솔직하게 하고 깡패 새끼 같아. 개새끼가 아니야. 젠틀하지 않고 깡패 새끼야. 그러다 보니까 전재준인데. 네, 맞아요. 저쪽은 하도영이셨고 이쪽은 전재준이네요. 맞네. 야, 명확하다. 그랬어. 어쨌든 간 진짜 내 상사였으면 이 생각이 들어. 골 때린다. 진짜 실 같아 이러면서 입 깨물고 보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 근데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유린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오히려 저런 새끼가 저러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보이니까 오히려 그게 편하더래. 왜냐면 젠틀한데 개새끼면은 더 빡친데. 뭐 개인 성향일 수도 있고 남녀의 차이일 수도 있긴 한데 되게 약간 아닌 척하면서 뒤로 부린 짓 하는 게 더 별로다. 하는 게 더 싫고 남자들끼리 이제 사회생활에서는 되게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상사들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좀 허들이 낮아졌어. 그러니까 저딴 말을 하는 새끼들은 많다라는 걸 이미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 우리보다 느끼는 불편감이 역치가 높은 거고 그리고 저 새끼가 애초에 나쁜 새끼로 나오니까 저 새끼 똥 저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덜 불편한 거야. 김동현 배우는 정말 적나라해서 좋으면 싱글벙글 개빡치면 이러니까 근데 진짜 그랬어. 극단적이네. 극단적이야. 정말 극단적이고 첼릭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평면적으로 보여. 그게 조금은 아쉽긴 해. 첼릭이라는 인물이 이중적인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나쁜 놈이 원래 재밌지. 근데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모르겠다는 점이 매력적이야. 이게 되게 위선적이잖아. 근데 김도균 배우가 보여준 첼릭은 위선적이지 않아. 그냥 개새끼야.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한다고 저게 좋게 들리지 않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땅 나쁜 놈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소리는 개소리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밖에는
전달이 안 됐었어가지고 아쉽지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은 편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쉽고 그런 게 분명히 있었어.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아덤이 쟤한테 왜 속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지 않아? 그치, 그것도 그렇지. 같이 가신 분이 애덤을 이해 못하겠다. 애덤은 군대도 갔다 왔으면서 왜 저렇게 멍청하게 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따지면 백스는 또 거기에 왜 속은 거야? 그런 말을 했어. 솔직히 말해서 첼릭이 나쁜 놈이긴 한데 첼릭이 현실이라고. 그리고 첼릭이 하는 방식이 틀리지 않다고. 근데 난 어느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거든. 왜냐면은 그가 보여주는 문화의 독재는 어떻게 보면 교묘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이야. 되게 이상적이고 평화로운 거를 보여줌으로써 통제하려 드는 거를 싹 숨기면서 백스가 말했던 것처럼 내 모든 팔과 다리를 스스로 꺾어내면서 이걸 맞추게끔 만든다고, 사람을. 근데 이거를 하게끔 하려면 첼릭이 되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설득력이 있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원 배우나 아마 주민진 배우가 훨씬 더 잘 살리지 않았을까. 개새끼는 김도훈 배우가 잘 살렸고. 저는 이 작품을 보시면서 관객 여러분들께 이거는 이제 너무 감히 말씀드리는 부탁이지만 선과 악으로 이 작품을 안대하시는 게 오히려 보시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면 지금 잘못하면 일단 첼릭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이런 상태로 공연을 보기 시작을 하면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또 미러라는 이유가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다들 그런 여러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아?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두 번째 봤을 때 차라리 오대석 배우보다는 이정수 배우였을 때 좀 더 싱크로율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어. 하지만 개인적으로 오대석 배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내 자신의 개인적인 그거 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운이야. 행운. 진짜 너무 대단하신 분. 나이스한 개새끼를 너무 잘하셔. 도파민을 그냥 내 안에다가 폭죽을 쏜 느낌이었어. 게다가 우리가 봤을 때가 쌍꺼풀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도파민이 팡 터지면서 내 안에서 작은 아이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 야 미쳤다 이러면서 이거지 이러면서. 그리고 나도 이게 한방 웃음 쉬면 안 되는데 그가 걸어가는 순간 너무 행복한 거야. 그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더 미치려고 하는 거야. 이게 내가 몇 번을 시도해 볼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 진짜 찐첼릭 하면 생각나는 거지만 나는 진짜 바보 같았던 게 그 아트원 앞에 지나갈 일이 좀 있었단 말이야. 몇 번 봤어. 찐첼릭들이 출퇴근하는 걸. 근데 기장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 다. 그래서 나는 관극하러 오신 줄 알았어. 이제 첫 자처를 하고 나서 누가 있는지를 안 다음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거기서도 있었던 거야. 내가 이때까지 봤던 그 이들은 그런 가진 첼릭들의 출퇴근길이었던 것이다. 했던 것이었다. 진짜 웃겨. 속았다. 좀 메이랑 아덤 백스 얘기를 해보면 서현 배우는 좀 더 군인물이 덜 빠진 그게 초반에 많았어. 그래서 은정 배우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제대를 한 지 좀 됐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군인물이 조금 더 빠져있는 느낌이 있었거든? 근데 후반부에 가서 그 피쿠리 대위 그쪽 할 때는 또 반전으로 되게 군인처럼 잘 하더라고. 그 마대 걸레자로 작할 때. 그래서 그 갭 차이가 좀 신기했어. 이게 원래 메이가 처음에는 되게 각이 져 있다가 뒤로 가면서 이렇게 슬슬슬슬 물이 빠지는 게 보이잖아, 군대 물이. 근데 상대적으로 서현 배우보다 은정 배우가 좀 물이 빠져있는 느낌이었고, 서현 배우는 이 옷차림이나 각이 정말 나는 딱 서 있다고 봤어. 근데 이제 그걸 갔다 오셨던 분은 또 다르게 보셨으니까. 맞아. 나는 너랑 감상이 반대고 실제 군필자도 나와 같이 서현 메이가 좀 더 군인 같지 않다. 군인 같지 않다라는 표현보다는 몸을 잘 못 쓰는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군대에서 딱딱딱딱
맞춰서 하는 그런 게 배어 있어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그 배어 있는 느낌이 아니고 몸을 잘 못 쓰는 자신의 옛날 모습 같았다. 그게 그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못 쓰는 거울처럼 보는 것만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되게 오히려 반대로 봤단 말이야. 그걸 은정메이한테서 더 많이 느꼈고 걸을 때도 딱딱딱딱 잡고 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딱 군인의 정성 느낌으로 느껴졌단 말이야. 되게 뭔가 약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은정메이는 재단지 얼마 안 되고 서현메이는 재단지 조금 된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완전 반대로 봤네. 완전 너랑 나는 반대가 많아. 나는 근데 좀 은정메이가 전체적으로 더 좋았어. 개인적으로는. 서현메이는 딱딱했다가 풀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스무스하게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잘 풀어지기는 하는데 도중에 아담네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친밀감이 높아지는 그런 씬이 그냥 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 물론 그 씬 자체가 어렵기는 한데 뭔가 은정메이였을 때의 그 느낌보다 더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이질감이 컸어. 나는 그게 뭔지 알 것 같기는 한 게 초반에는 서현메이가 좀 더 마음에 들고 중간 이후 파트는 은정메이가 난 더 마음에 드는데 그게 초반에 국장님이 얘한테 잘해주잖아. 어쨌든 그 잘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은 없잖아. 이건 군인으로 살았으니까 약간 어색하다거나 불편해하는 거를 서현메이가 좀 잘했다고 보거든 나는. 근데 맞아 그건 맞아. 그런 부분에서 약간 뚝딱이 있다고 해야 되나? 행동이 그게 조금 뒤에까지 이어져 가니까 뭔가 사람이 전반적으로 좀 뚝딱이 있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다. 뚝딱이다. 결론이 뚝딱이다. 네. 아니 그래서 그랬지 않을까 싶은 거지. 아니 그래서 이제 은정미는 좀 뭐 초대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반응이 상대적으로는 좀 더 빨리 받아들인다. 초대나 이런 뭔가 특정한 걸 권했을 때 그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하고 좀 더 고민하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서현메이는 빨리 받아들이는 은정메이 쪽이 좀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난 거기서 그 포인트에서 제대를 한 지 오래됐느냐 제대를 한 지 얼마 안 됐느냐 갈렸어. 왜냐면은 까라면 까 여서 은정메이는 다른 거고 서현메이는 생각할 짬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나는 그래서 얘는 군대물이 덜 빠져서 이런 사회에서 뭔가 사회생활을 하는 거는 좀 다른 느낌이라서 상사가 주면 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근데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에 아덤이랑 이제 친밀함이 높아진 씬에서도 얘는 인간관계가 편하지 않은 모습이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까지 친밀해진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은정메이는 이 사람은 인간관계를 쌓는 거가 서현메이보다 좀 진도가 빠르다는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좀 더 잘 가까워지는데 시간이 좀 덜 들지 않나? 그래서 그 뒷부분 은정메이가 좀 더 됐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서현메이가 되게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 그 친밀해지는 씬에서 이제 자신의 트라우마였던 이제 깨깨기와의 썰을 풀면서 이제 바로 옆에서 죽어간 자기 동료가 어떤 PTSD처럼 남아서 이제 그거에 고통스러워 할 때 분명히 둘이 연기하는 게 다르잖아. 네, 기억하기로는 서현메이는 진짜 과호흡이 온 것처럼 이러면서 숨을 쉬어. 그래서 와, 저거 진짜 넘어가겠다, 사람. 이 느낌으로 하면은, 은정메이는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사실 묘하게 이거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찐 아덤과의 숨길 수 없는 미묘한 감정선이 약간씩 보였어. 그게 서현메이에서는 잘 안 보였거든. 그걸 기대했어, 사실은. 약간, 왜냐면 어쨌든 나는 이제 저 사람이 첼릭이 아니라 애덤이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연인이잖아. 근데 그러면은 분명 연기를 하면서도 드러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야. 둘은 진짜 연기자는 아니니까. 죽어도 안 드러내. 둘 다. 이게 그냥 김도민 배우도 그렇고 이소연 배우도 안 보여줘. 아덤은 근데 난 그게 좀 신기하긴 했어.
이 아덤이 정말 바보라서 속고 있는 건지 첼릭한테, 아니면 얘네도 그냥 마음 편하자고 그냥 얘가 뭐라고 하든 받아들이기로 한 건지, 작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 얘는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얘가 무슨 짓을 하나 들어보려고 여기 계속 앉아있는 건지. 난 셋 다 아니라 본데. 난 되게 궁금해서. 얘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저기에 있는 걸까가 궁금해서. 저기에 있는 거라는 게 첼릭의 말을 듣고 있는 건가? 워크숍을 계속 참가를 하고 그러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나는 이제 박정원 배우를 봤을 때 감상은 처음에는 몰랐던 게 맞아.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군인이었고 정비공이었고 처음 불려나왔고. 그치. 글을 써본 적이 없잖아. 근데 글을 왜 쓰기 시작했는지는 자기 말로는 이제 그냥 남기고 싶은 순간이어서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나는 백세발도 이해를 하는 게 그게 메시지를 담고 있진 않거든. 그냥 다큐야. 뭐 우리에게 무언가 영감을 주지도 않아.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그걸 써가지고 냈어. 그리고 불려갔어. 올라갔는데 근데 막 첼릭이 막 얘기를 하잖아. 너 이런 거 안 된다. 대신 너에게 영감을 주는 거 다 한번 써봐라. 뭐든. 근데 영감을 받는 게 졸사에게 대한 거잖아. 그래서 그걸 써서 냈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 첼릭이 나를 조롱하는 거냐라고 말하는 게 난 충분히 이해가 돼. 나도 이해가 돼. 그래서 나는 그래서 얘가 의도를 갖고 처음에 있었나? 없었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난 처음에 의도가 없었다 생각해. 왜냐면 처음에는 의도가 나는 그것도 좀 고민했어. 얘가 진짜 의도가 없는 건가? 의도가 없는 척 하는 걸 수도 있지 않나? 하면서. 그래. 나는 박정원 배우는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뭔가 약간 뭐 순박한 척하는 연기를 참 잘하긴 하셔. 사람이 되게 무해한 느낌의 연기를 참 잘해. 그걸 참 잘해. 근데 내가 봤을 때 의도를 갖기 시작한 거는 내 생각에는 백스와의 워크샵이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자기가 쓰는 것만 써봤지 남의 그거를 본 적이 없고 보긴 했겠지. 아마 그 백스의 연극을 봤을 테니까. 근데 정말 내가 겪었던 거를 백스가 쓴 거랑 비교해 보는 순간 알았을 거 아니야. 나는 이런 성향의 글을 쓰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완벽하게 꾸며내는 글을 쓰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걸 봤을 때 느껴지는 그 구역질감이 있었을 것 같아. 왜냐면은 나도 느끼지만 미러에서 참 좋게 보는 점이 저게 메시지를 띄워야 한다는 의도로 실제 있었던 인물을 각색을 하고 어느 정도 만지는 게 과연 명분이 될까? 근데 그걸 너무 시원하게 싹 긁으면서 미러가 이게 맞아? 라고 딱 묻는 순간 그래. That's my point.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 첼릭한테 더 공감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되게 내 스스로 되게 이게 이렇게나 다양한 이중적일 수 있구나. 의도에 놀아나고 있구나 내가.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애가 약간 도는 듯한 포인트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백스가 이제 개빡쳐가지고 나중에 나가잖아. 술병 떨어뜨릴 때. 그때 이제 약간 애 태도가 안 좋잖아. 되게 불량하게 변하잖아. 그때 나는 이제부터는 얘가 좀 다른 성향의 글을 쓸 수도 있겠다. 이게 똑같은 성향의 글을 써도 의도가 분명히 다르겠다. 근데 그게 딱 보여지는 게 얘는 그러니까 뭐 박정원 배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솔직한 사람이야. 애덤은 뭔가 숨기고 의도를 갖고 이런 거 못해. 왜냐면은 이건 내 생각인데 그냥 정말 있는 거 그대로 써내는 사람이잖아. 내가 가진 생각 그냥 그대로 다 내뱉어내는 사람인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서우니까 그런 사람들이 현실을 알고 거기에 반항하는 순간 이런 미러라는 작품이 태어나는 거겠지. 그들의 미러가 내가 한 바퀴 도니까 똑같은 극본 똑같은 성향 써서 공동 집필자에다가 첼릭을 팍 박아버리잖아. 그 순간 의도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도 백스와의 워크샵 이후로 뭔가 첼릭의 진짜 의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깨닫는 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때 뭔가 얘 신경 변화가 보이는 걸로 봐서는 그 전까지 얘는 네가 말한 것처럼 정말 뭐 본인은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해주니까 그걸 듣는다라는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아덤이 극본을 쓰는 방식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아, 내가 이걸 고치고 싶었지만 고쳐지지 않아서 일단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첼릭이 분노하는 걸 보면서 뭐가 이상하지? 뭐가 잘못됐지? 하는데 그걸 백스랑 비교를 하면서 아, 이게 달랐구나. 쟤는 그치. 고쳐졌는데 나는 안 고쳐지는 게 얘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구나를 거기서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맞아. 그 다음에 첼릭을 이름을 박은 거에 대해서는 나는 그게 얘가 뭔가 의도를 가진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신이 없어. 그럴 수 있어. 얘는 맞아. 정말 지분이 있어서 라고 생각을 했을 맞아. 수도 있을 것 같아. 얘가 아주 의도가 없다고 하긴 좀 뭐한 게 얘가 그걸 제출을 했잖아. 제출을 하기 전에 일단 백사한테서 보여줘. 그러니까 얘가 바보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얘를 아주 엿먹여버려야겠다. 너 한번 죽어봐라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맞아. 그치만 네가 말을 했잖아. 이거를 근데 공동 제작자로 박았다는 것도 나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그 사람을 갖다 준 거는 정말 자기 혼자서 쓴 거고 그 다음에 책자 받고 다른 거 써봐라 했는데 거기에는 공동 집필자로 첼릭을 안 썼어. 첼릭이 분명히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준 그 대본에 공동 집필자로 첼릭을 넣었다는 거는 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올려서 얘가 하나 사라진다고 이 문화극이라는 게 아주 좋게 바뀌지는 않잖아. 아, 그치. 그래서 쟤 하나 없애자고 지금 이름을 적어서 올렸을까? 라는 쟤? 생각도 그거까지는 아니었을 것 그것도 있을 같거든. 수도 있어. 왜냐면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사실이 메이의 방문으로 인해서 알게 됐잖아, 애덤이. 근데 블랙리스트에 꽂히면은 각본을 낸다고 해도 안 올라갈 거라고 아니까 공동집필자로 일단 첼릭을 쓰고 혹시 몰라서 백스한테도 보내지 않았을까? 저거를 연습할 때도 많이 되게 고민인 지점이었어요. 사실 연출님한테 많이 얘기를 했었고 저거 의도가 근데 연출님도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더 연출 말에도 많이 동의를 하고 의도가 없이 정말 아덤은 의도가 없어야 한다. 정말 그 순수함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 근데 저도 지금은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 의도 없이 진짜인 것들을 쓰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던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의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의도는 그러니까 대본을 쓰는 것에 대한 의도인 건데 대본을 쓴다라는 건 1번은 기록인 거잖아요. 기록인 거고 제가 본 것들에 대한 기록인 거고 그리고 그걸 그냥 글자 형태가 아닌 시곡의 형태로 썼다. 이거는 공연을 올리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100% 한 명 이상의 관객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의도. 내가 이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냥 내가 에세이나 시처럼 혼자 써놓고 갖고 있는 거랑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일기가 아니다. 네, 일기를 썼던 거랑 시곡을 썼다라는 건 명백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죠. 백스는 근데 나 세원 씨로밖에 안 봤어. 나는 안창용 씨, 세환 씨 둘 다 봤거든? 장단점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무너진 부분의 백스는 안창용 씨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정말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그런 느낌이 좋았고 진짜 백스의 뭔가 정체가 까불려진다거나 아니면 그 삐꾸리 대위 그쪽 부분에서는 세환 씨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 세환 배우는 그 수더분한 느낌이랄까? 맞아. 그런 느낌의 연기라서 거기가 좀 잘 어울리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거기서 안창용이 좀 진하게 생기셨으니까 맞아. 그쪽은 정말 꿰끼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더 있었어. 나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더 배우 같았다. 약간 좀 더 연기를 잘한다. 몰입했다. 연기. 좀 더 그 진짜 인물을 보여주는 듯 했다. 그 부분에서는 되게 좀 잘 어울려서 그런 게. 맞아. 그런 느낌의 차이? 이지 뭔가 누가 더 낫다 아니다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다만 그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할 때 거기가 좀 세환 씨가 좀 통쾌하게 뒤통수를 치는 느낌이 있지 않았나?
마지막 부분이라면 그러니까 진짜 첼릭이 등장하고 나서 반항을 하잖아. 어쨌든 그 백스랑 하리는 이렇게 제인 묶여져 이러면서 있고 얘기할 때. 거기가 좀 더 반항적이지 않았나. 그래. 난 그런 생각을 했어. 개인적으로. 약간 항상 연기 결이 연기를 제일 잘하고 너가 말한 그 수더분한 연기가 아마 그 연기일 거야. 되게 약간 소심 있는 느낌? 되게 억척스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저씨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듯한 근데 일상생활에 있을 법한. 근데 자연스럽진 않아. 과해. 아. 과한 게 자연스러워. 그게 쉽지 않거든. 근데 되게 빵야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되게 어떤 사람은 너무 과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뭔가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설파를 하고 계셔.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 의도를 막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막 노래 실력이 점점 느셨고 주가가 느셨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르면서 첼릭한테 이러면서 막 목 쉬어가면서 막 설토를 할 때 되게 백스가 가진 그 권력욕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권력욕이거든. 왜냐면은 진짜 예술인이었으면은 그 애덤처럼 반항을 처음부터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첼릭이 오죽 간사한 사람이야. 그거를 다 녹여내면서 백스를 어루고 달아냈겠지. 그러면서 나조차도 이해를 해. 애초에 애덤은 다큐멘터리 같은 문학을 하는 사람이고 비문학 같은 문학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걸 봤을 때 이제 백스의 이제 지필 성향은 뭔가 문학이라던가 아니면 어쨌든 애덤이랑 달랐을 것 같단 말이지. 그러면서 좀 더 그럴수록 좀 더 첼릭의 말에 더 귀 기울이기 쉽단 말이야. 원래 메시지를 넣는 사람이 국가에 대한 그런 충성에 대한 메시지 당연히 검열되지 않게끔 만드는 메시지 넣기 쉽거든. 사실은 조금만 더 가다듬으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스가 점점 첼릭의 그 가스라이팅이 자기를 말하신 대로 자르고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자기는 그게 아프다 생각 안 했을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나는 백스 같은 사람이거든,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래서 백스가 애덤한테 하는 말도 이해가 분명히 됐어. 나는 다큐를 쓰고 싶은 게 아니다. 사람들을 움직일, 인물이 변화를 해야지 관객들은 즐거워한다. 맞거든. 왜냐면 여기 이 작품을 보면서 나는 내가 만약에 이런 사람이었으면 이라고 분명히 몰입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면서 항상 이상을 찾잖아, 우리는. 재밌으려고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백스가 말하는 거에서 정말 이해가 많이 됐고, 근데 거기에 이제 나라의 통제를 붙는 순간 그 모든 게 한 번에 싹 흙탕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너무 무서운 거야. 창작자에게 있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되게 나에게 있어서는 늘 고뇌할 거리들 중에 하나였거든. 미러라는 작품에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뭔가 되게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글을 쓰잖아, 애덤은. 그거를 통해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한 그런 작품에 꼭 메시지를 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한 것도 오만이지 않나. 이게 메시지를 담아서 하는 게 정답만은 아니다. 정답일 수 있지. 정답이 그냥 현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일 때도 있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 다큐야라고 말하는 순간 다큐는 작품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확 들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애덤이 만들어서 올린 극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굳이 왜 연극을 할까? 정말 다를 거 없고 백스의 말대로 메시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었던 일에 일련의 흐름만 딱 올린 건데,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가짜로 막 대관을 해가지고 결혼식인 척해서 올리는 건지, 그거는 현실을 봐의 그 메시지가 있었던 거지. 이 지금의 현실이 당신에게 있어서 어떻게 다가가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거는 관객인 거지. 말 그대로 이들이 박해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은 우리네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가? 역을 질문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되게 약간은 창피함도 느끼고 덱스의 말에 공감도 하고 되게 뭔가 느끼는 게 많았어. 그래서 나는 미러라는 작품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던 게 있고, 나는 일단 거울 극이잖아 이게. 미러라는 점에서 되게 여러 가지 미러를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크게 보면 이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백스와 아담과 칠리 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담이 쓰는 극 자체가 거울이잖아. 그치? 그것도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그 가짜 칠리기 진짜 칠리기 모습을 연기를 하잖아. 그것도 되게 똑같게 연기를 하니까 그것도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장치, 도구, 장치, 연기 기법 이런 거? 그런 걸 다 통틀어서 그냥 여기도 거울 있고 저기도 거울 있고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큰 거울 안에 갇힌 거울의 방 같은 느낌? 그래서 나는 일단 거울이라는 그런 제목 자체는 되게 잘 지었다는 생각을 했고, 맞아. 그러니까 현실과 아담이 쓰는 그 사이에 거울이 있다고 치면 이 거울은 어떤 장치로서 활용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 이 아담은 자기가 본대로 쓰잖아. 근데 그게 본대로 쓰긴 한데 어쨌든 아담이 느끼는 무언가가 들어가 있잖아. 뭐 이거는 비웃는 듯 했다, 아니면 이런 거 되게 맞아. 못 읽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생각이잖아. 어쨌든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 행위의 주체, 메이나 뭐 첼릭이나 이런 사람들은 얘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내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에 대해서 되게 분개를 할 때가 있거나 아니면 좀 황당해하거나 그런 행동을 그치. 보이잖아. 그래서 이 거울은 진짜 거울일까?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 만들어낸 이게 거울이 정말로 누군가를 똑같이 비추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담이 만든 극이라는 거울은 어디까지가 진짜일까? 이게 처음부터 진짜가 아닌 걸까? 왜냐면 거울 속 사람은 진짜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흥미로웠어. 그러니까 아담 인칭의 거울인 거네. 아담 인칭의 거울은 특히 흥미로웠다. 그게 내가 그 거울 속에 있는 상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어쨌든 내 모습을 봐도 내 주체니까 내가 봐도 오늘 다크서클이 있네, 아니면 주름이 좀 생겼네 라는 내가 이 상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담인 건가? 그런 의미에서는 아담이 쓰는 극이 내가 보는 상인 거고 내가 아담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 그걸 또 보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아담인 건지 아니면은 그 아담이 쓴 글을 읽는 사람이 된 건지. 이거는 모두가 에덤이다. 결론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그게 되게 혼란스러웠던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에덤의 입장에서 이 극을 받아들이는 중인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뭔가 보여주고자 해서 상을 만든 극이라는 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있는 제3자인 건지. 결국엔 이것 또한 아담 나리만이 본 첼릭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과 네. 그리고 완벽히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성,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정말 너무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라고 하면 나는 이거 그냥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우리 그 일제강점기 때 문화통치 시기 그게 되게 많이 생각이 났거든. 근데 되게 교묘한 방식으로 커트를 많이 했잖아. 문화적으로 탄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지. 그때도 이런 식으로 뭔가 문인들 변절했던 문인들이 많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고, 그 다음에 첼릭이 아담이랑 어쨌든 백스를 꼬여내는데 일부 성공을 했는데 아담은 뜻대로 안 되고 백스는 어느 정도 뜻대로 됐지만, 그래서 백스가 처음에 어떤 식으로 문학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봤었거든. 너처럼 생각을 해봤는데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걔도 글을 쓰는 사람이었잖아. 그치. 근데 아담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적인 글을 쓰는 사람이고, 그치. 근데 아담을 찍은 이유는 그래서 이 일상적인 걸 왜 썼냐를 물어봤잖아, 첼릭은. 그치. 그러니까 이 첼릭은 알았을 것 같은 거야. 이 일상적인 걸 극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뭔가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보는 사람들이 알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백스도 오히려 뭔가 의도를 집어넣고 그런 게 많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초창기에는 그게 적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 너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뭔가 되게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담았을 것 같은 그러니까 너의 의미는 애덤이 쓴 글이나 백스가 쓴 글이 어쨌든 위험했기 때문에 이들을 데리고 와서 역으로 홍보용 선전용 작가로 바꾸려고 했던 것 같다는 거지. 우리 수필 중에서 되게 일상적인 수필 쓰듯이 그런 걸 나 정확하게 그걸 생각했어. 근데 너의 얘기를 듣다가 생각이 든 거는 그런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극본으로 만들면 더 일반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이기 쉬워. 왜냐면 우리네의 일상을 그대로 만들었잖아. 공감이 더 잘 가. 근데 거기에 교묘하게 국가에 헌신하는 내용을 썼다. 그러면은 더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뭐 일종의 국뽕이 차오른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 말대로 위험하지만 그만큼 건드리기 좋은 소재들이었지 않을까. 그래서 얘네를 픽한 게 아니었을까? 굳이 뭔가 처음부터 나라의 체제에 반항하고 이런 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유인해서 잘 바꿀 수 있었겠지만 얘네를 굳이 픽해서 워크숍까지 하면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얘네를 써먹기가 좋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첼릭의 원픽이었 그게 첼릭의 최애였던 이유는 반항하는 애를 억지로 그 반대편으로 끌어들이기는 되게 큰 노력이 필요한데 맞아. 얘네는 조금만 손보면 정말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걔네가 약간 소시민적인 그런 글을 썼다면 얘네는 큰 의도가 없는 애들이 의도가 없는 거를 그걸 파악해내는 게 첼릭의 능력치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어. 그래서 그게 의도가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를 첫 번째 면접에서 확인을 한 것 같고 맞아. 그래서 면접을 봤더니 이거는 써먹을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잘 다듬으면 원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지. 근데 첼리 그런 말을 하거든. 그런 예술은 빨간 펜으로 체크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얘한테 막 일장 연설을 할 때. 근데 그 말이 맞긴 하거든. 맞지. 근데 웃긴 거는 자기 안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픽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도 되게 나도 되게 솔깃했는데 얘네들은 그 말 들어 껌뻑 와 진짜 첼리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나 예술을 사랑하다니. 근데 원래 그런 거잖아. 거짓말을 딱 하나 진실 속에 딱 하나 섞을 때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맞아. 그 첼리 딱 그렇게 한 거잖아. 근데 첼리 진짜야 그 얘기는. 진짜 본인이 이 개척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소름 돋아. 본인은 정말 최대한 그 문학의 형태를 살리면서 좋은 일,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맞아. 그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 되게 신념 있는 노래가 무섭다고. 정말 신념이 있으셔. 근데 그게 맞는 말이긴 해서 신기해. 그게 근데 일부 맞는 말이지. 그게 약간 뒤틀려진 신념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궁극적으로 얘가 하는 말 들으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진짜 무섭다. 근데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은데 되게 불편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 맞아. 왜 불편한가? 그게 참 신기했어. 왜 이렇게까지 불편할까? 맞아. 되게 그거를 미묘하게 잘 줘야 하는 게 첼리 배우들의 숙제인 것 같아. 줘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첼리 배우들은. 또 그 와중에 손은 하나는 못 쓰잖아. 이거를 되게 잘 표현하시더라. 유지를 하더라. 대단한 유지를. 정말 자기의 손에 퍼뜨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스탠스를 끝까지 가져가는 게 좋아. 이런 연극의 커튼콜 따위는 없어.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야. 나를 끝까지 관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다, 이 사람들은. 그때 이게 너무 이 작품이 나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있잖아. 심지어 진짜 첼리 계속 무대에 있다가 음악 끄고 가는 거 알지? 근데 하객석 사람들 다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약간 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 연극이 공연될 수밖에 없었던 이 급속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 이게 이런 식으로 밖에 가짜 결혼식 형태를 띄워서 올려야 되는 이 현실, 그들의 현실.
그래서 이런 연극에는 커튼콜 따윈 없습니다 했을 때 이거는 그 문화부에서 규정한 불법적인 연극이고 이게 불법으로 규정되는 나라에서 이걸 본 사람들은 유치장에 가는 거고 사람들도 처벌을 받는 거잖아. 저 사람들이 현실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더 심연으로 빠져들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돼서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한 발 더 나는 나와서 보게 되는 것 같아. 끝까지 그들은 이야기는 계속된다. 이야기가 계속되고 이야기가 모이면은 폭동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거기서 갑자기 확 혁명의 느낌이 팍 드는 거야. 그러면서 마치 이야기의 힘은 어마무시하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야기 덩어리잖아. 진짜 그것도 이중으로 싸진 쌈밥 같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말은 못해. 그게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거야. 스포일러 불법이야 우리. 미러 스포일러 불법이야. 근데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얘기 듣고 사람들 많이 하지. 그 말이 맞아.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간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갑자기 확 되면서 또 아까처럼 머리 딱 맞은 것처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이 지속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이야기 하나하나의 힘을 알지. 이 돈을 바치고 있고 그리고 그 얘기도 했었지. 군대가 왜 움직이니까 보이지 않는 상부에 그 명령 하나로 서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야? 이야기다. 이것도 첼릭의 얘기야. 진짜 짜증나지만은 그 말이 맞거든. 그 이야기가 가진 힘은 정말 뭐 옛날부터 고전설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당장 오늘 나오는 기사들까지 그 활자의 힘은 정말 대단하잖아. 그 안에 가진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또 하고 그게 쓰잖아. 그거를 너무 잘 이용해 먹으려고 한 첼릭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 힘을 믿는 애덤의 노력에도 박수를 치고 싶고 어떻게든 불법적으로든 이걸 만들어서 계속해서 나간 거잖아. 몇 번째 공연이었을지 모르잖아. 사실은 전국투어를 했겠지. 또 그리고 이러다가 이번에 걸린 것. 우리도 다 늘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언젠가 걸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해왔던 거고 연출님의 생각도 그랬고 연출님도 꼭 그걸 계속 갖고 연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늘 언제 걸릴지 모르고 오늘 걸려도 이상한 게 아니고 내일 걸려도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늘 뭔가 그런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뭐 막공처럼 그런 맞아. 연출님이랑 얘기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지. 오늘이 잡혀가면 죽으니까 오늘이 토하듯이 정말 마지막 막공처럼 늘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치. 근데 다른 영상, 비밀 영상? 어쨌든 그때 뭐 첫 주 하고 올라왔던 시크릿 영상이 있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막 나오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저희 애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걸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거에 있어서 뭔가 약간 미러의 굳이 메시지를 따지고 싶진 않거든. 왜냐면 미러라는 작품은 메시지가 표면적으로는 없어야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오프 더 레코드로 올라오는 것들을 통해서 모아봤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이 이야기에 힘을 믿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미러가 주는 약간의 엑스트라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되게 많은 걸 담고 있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을 그대로 담아낸 거울 같은 거기 때문에 메시지라는 형태는 갖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네들이 하는 그냥 이야기들 속에서도 분명히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 자둘 때 솔직히 말해서 집중력이 좀 떨어졌어. 많이. 일단 진짜 첼릭이 누군지 너무 궁금했고 궁금하지. 아는 내용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아는 내용을 두 번째 봤을 때 느껴지는 희열감이 확실히 반감을 해. 반감기가 계속 될 거야. 그거를 기다리는 입장이니까. 맞아.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나 자신이 인식이 되는 순간 이거는 자철 소리만 끝나도 될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은 해전 도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고 존경스럽지만은 그때의 희열을 또다시 느끼고 싶어서 간다면은 그것은 너의 과도한 욕망이다. 너무 과한 바람이다. 너 그럴 거면은 까먹고 와. 내 스스로한테. 엠미 채팅을 들어라. 제안을 올리고 싶다면
아니 과몰입하는 그런 홍보 이렇게 마케팅 방법도 좋았는데 너무 비밀에 쌓인 상태로 해서 이벤트 같은 게 되게 어쨌든 관객들 즐거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불편함을 더 많이 초래하지 않았나 싶어. 컨셉질은 작작하되 스포일러는 끝까지 지켜줘야지. 근데 그걸 해야 될 건 안 하고 맞아 안 해야 될 건 하고 깜짝 놀랐어. 아니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재현 때는 찐첼릭들을 다 갈고 다 갈고 새로 짤 건가? 나 그 얘기 들었어. 진짜 첼릭이 저번에 가짜 첼릭이 진짜 첼릭들로 들어온다. 아 그럼 재밌겠다. 근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 바쁜 분들이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이제 정말 잠깐의 타미니까 이벤트로 하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해. 나는 진짜 첼릭이 매번 바뀌었으면 정말 랜덤 게임 마치. 근데 원래 이렇게 랜덤으로 캐스팅 되는 게 옛날에 있었잖아. 오페라 이런 거 그랬었어. 당일에 가봐야 하는 캐스팅. 그리고 뭔가 합이라는 게 있잖아. 이건 다른 걸 떠나서 맞아. 이렇게 싱크로율이랑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진짜 첼릭이 누군지 정말 알고 싶지만 그게 전체적인 비밀스러움 유지를 그치. 위해서 그걸 모른 채로 가는 걸 다들 감수를 한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감수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똥을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싱크로율이 너 말대로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각자 캐릭터를 다르게 해왔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진짜 첼릭들도 좀 맞춰줬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너무 안 맞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싱크로율이 안 맞으면 이 작품 자체가 가지는 그 거울상의 그런 보루가 깨지는 거지. 그러면은 흥이 싫어요. 아름답지 않아. 아름답지 않아. 극적으로. 이게 배우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제 캐스팅을 할 때 어느 정도 선은 다 맞춰서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면 고정 페어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 맞아. 물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맞아. 그럼 좀 아쉽긴 하겠지. 그런 부분에서 어느 부분. 그래도 나름 이게 되게 재밌는 장치였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다 두근두근 거리면서 갔겠지. 오늘의 진짜 첼릭은 누굴까 이러면서 갖고 충격을 받은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 스포해버린 제작사는 내년에는 농사를 안 짓겠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왜 그래? 접시까지 다 먹었다 그들은. 아니 우리가 다 챙겨줬는데 맞춰줘야지. 열심히 근데 그게 걱정이 되긴 했어. 사실 진짜 첼릭으로 나온 배우들도 엄청 노고를 이제 뭔가 치하해줄 만한 그치. 그런 게 있었어야 될 텐데 계속 숨겨지면 맞아. 필모에 안 뜨는 게 아니냐 이런 소리가 있었지. 그들은 필모에도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걸 누군가에게 축하를 받기도 참 애매해지고 그렇잖아. 오픈이 안 돼. 그리고 오늘 누가 나올 줄 알고 내가 편지를 못 써줬어. 편지 전달 안 됐지만 그치. 그런 일들이 있는 거지. 이거를 공개적으로 뭔가 올린다기보다는 좀 캐버 올리듯이 이렇게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올릴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거지.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아니 여태까지 열심히 꽁꽁 숨기는 방법에만 몰두를 해오셨으면서 왜 마지막이라고 시원하게 동네동네 까발리면서 실망이 커요. 근데 무대 인사는 솔직히 좀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차라리 관객과의 대화를 녹화를 해서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무물처럼. 무물처럼 바로 질문이 들어오는 걸 받아서 그걸 관객과의 대화를 녹화를 해서 배분을 그러니까 보내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했으면 차라리 깔끔하게 했을 텐데 굳이 무대 인사를 라고 박아놨어서 무대 인사는 사실은 무대에서 해주는 거를 보고 듣는 거랑 플러스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 무대 인사는 저 사람이 내가 지금 무대에서 배우로서 어떤 소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말하는 걸 듣는 거라서 그게 다르잖아 좀. 맞아. 그래서 굳이 무대 인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무대에서 인사를 하셔야지. 그러니까요. 갑자기? 아니 그래서 나는 뭔가
마케팅을 하는 거는 그래 좋다 이거야. 근데 굳이 초이스가 그렇게밖에 없었을까? 짜쳤다. 그치. 아니면 아예 싹 없애든지 그런 거 없이. 없앴으면 차라리 말이 안 나갔겠지. 맞아.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아쉽다 거. 정도였겠지. 맞아. 아쉽다. 딱 그 정도. 근데 그것도 아니고. 방식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잖아. 재현을 올리고 싶으면 맞아. 일단 이 스포에 대한 상황도 어떻게 수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했으니까 또 잘 할 거를 믿어. 잘 해야지. 다음번에 오면 볼 겁니까? 다음번에 오면 볼 것 같아. 진짜 체력 모르는데? 진짜 체일리가 몰라서. 아, 몰라서. 몰라서 볼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이게 어쨌든 계속 얘기하잖아. 이야기의 힘은 대단하고 이야기는 계속 퍼져나갈 것이고 그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얘기가 유효하니까 다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 극도 되게 좋은 극이라서 뭐 이런저런 이벤트에 불만도 있고 뭐 이 캐스팅이 이게 맞냐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됐잖아. 그치. 잘 됐고 모두가 입소문을 탔지. 입소문을 타고 모두가 사랑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본 사람들은 다 모두가 사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좋은 이야기가 어쨌든 나왔고 이게 또 하나의 신호탄이 돼가지고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세상에 좋은 얘기가 많으니까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거는 그냥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바람이지. 사실은 나는 올해의 극이라고 봐. 올해에 있어서 물론 올해가 다 안 갔지만 올해 본 연극 중에서는 베스트였다 라고 한 줄 평을 남겨볼게.